해볼까 TV.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널 컷 프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의 생성과 임포트 미디어의 세팅 방법에 따라 편집에 사용되는 파일 구조와 용량이 달라지는데요. 편집을 시작할 때 어떻게 파일 구성을 해야 효율적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죠. 순차적으로 자세히 진행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집니다. 지루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라이브러리를 생성해 볼까요? 파일, 뉴,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편집 경로와 라이브러리 이름 등을 설정합니다. 저는 새 폴더를 만들고 팝컷 편집 폴더의 구성 _01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죠. 라이브러리는 파이널 컷 프로의 파일 구조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라이브러리 밑으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되죠.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라이브러리가 보이죠? 라이브러리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3개의 폴더와 4개의 파일이 보입니다. 템프 폴더는 비어 있고요. 날짜로 되어 있는 이벤트 폴더에는 커런트 버전 파이널 컷 프로 이벤트 파일이 하나 보입니다. 커런트 버전 파이널 컷 프로 이벤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모든 효과에 대한 작업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백업이 됩니다. 이 파일은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당 하나씩 만들어지고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되는 파일이죠. 모션 템플릿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 싱크 파일은 라이브러리를 열거나 닫을 때 작동하며 패키지 안의 파일들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요. 커런트 버전 프로퍼티 리스트에서는 버전 정보를 알 수 있고 세팅 프로퍼티 리스트에서는 미디어와 캐시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이 파일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까요? 사이드바의 빈 공간에 우클릭하고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네임을 적어주고요. 네, 저는 프로젝트 _01이라고 정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타임라인이 활성화되고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죠?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폴더에는 여전히 라이브러리 파일만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날짜로 되어 있는 이벤트 폴더에 프로젝트 _01 폴더가 생성되었죠. 폴더를 열어보면 커런트 버전 파이널 컷 프로 이벤트 파일이 하나 보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그 외의 파일 구성은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확인해보죠. 사이드바의 빈 공간에 우클릭하고 뉴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이름을 이벤트 _01이라고 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_01 이벤트가 생성되었죠.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루트 폴더에는 라이브러리 파일만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_01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죠. 폴더를 열어보면 커런트 버전 파이널 컷 프로 이벤트 파일이 하나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변화는 없어 보이죠. 이번엔 이벤트 _01 안에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벤트 _01이 선택된 상태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_02라고 하고 OK 클릭. 날짜로 된 이벤트 안에는 프로젝트 _01이 있고 이벤트 01 이벤트 안에는 프로젝트 _02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를 살펴보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 보기를 열어보면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 안에 프로젝트 언더바 02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설정한 위치에 정해준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만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엔 이벤트 안에 미디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언더바 01 이벤트를 우클릭하고 임포트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미디어 임포트 창이 열리면 임포트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의 세팅을 살펴볼까요? 기존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한 후 미디어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벤트 언더바 01에 임포트하도록 설정할게요. 파일 부분을 보죠. Copy to 폴더명은 원본 파일을 복사하고 편집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Leave file in place는 원본 파일을 복사하지 않고 위치 변동 없이 편집에 사용합니다. 저는 Copy to 폴더명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복사하여 편집에 사용하면 편집 완료 후 파일을 관리할 때 편리합니다. 그 외의 세팅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임포트 셀렉트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언더바 01 이벤트 안에 영상 파일들이 임포트 되었죠? 자, 이제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폴더를 열어보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고 새로운 폴더가 하나 보입니다. 새로 생성된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날짜로 된 폴더가 하나 보입니다. 폴더 이름에 사용된 날짜는 임포트한 파일이 생성된 날짜입니다. 촬영된 날짜 혹은 제작된 날짜가 되겠죠? 열어보죠. 아직 임포트가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파일을 불러오고 있네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임포트 미디어를 할 때 Copy to 폴더명으로 설정하면 파일들은 루트 폴더의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살펴보죠.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언더바 01 이벤트로 임포트 했으니까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를 열어보죠.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와 렌더 파일 폴더가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루트 폴더에 새로 생성되었던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영상 파일들과 같은 이름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바로가기 파일입니다. 아이콘 앞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파일의 용량이 160바이트입니다. 이 파일들은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영상들과 연동하는 것이죠. 삭제되면 곤란하겠죠. 렌더 파일 폴더를 열어보죠. 피크 데이터 폴더가 있습니다. 열어보면 숫자와 영문으로 된 폴더들이 보입니다. 피크 데이터 폴더의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임포트 미디어를 하면 해당 이벤트 폴더 안에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와 렌더 파일 폴더가 새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임포트 미디어를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우클릭하고 임포트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캠 언더바 2의 영상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한 후 미디어를 임포트해보죠. Create New Event In을 선택하고 이벤트 네임을 입력합니다. 저는 이벤트 언더바 0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Optimize 미디어와 Create Proxy 미디어를 선택하고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Create Optimize 미디어와 Create Proxy 미디어를 설정한 후 임포트하게 되면 원본 영상 파일을 가볍게 편집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코덱은 프로레스 플럭시를 선택하고 임포트 셀렉트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언더바 02 이벤트가 생성되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임포트한 영상 파일들이 있습니다.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를 살펴보죠. 루트 폴더에 터미널로 구동되는 두 개의 파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 옵티미즈 미디어 폴더와 파이널 컷 플록시 미디어 폴더가 새로 생성됐죠.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임포트한 원본 파일들이 복사되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옵티미즈 미디어 폴더를 확인해보면 변환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변환되고 있는 중이죠. 파이널 컷 플록시 미디어 폴더에도 변환 파일들이 있네요. 이 파일들은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원본 파일 복사가 완료된 후 변환이 계속 진행됩니다.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내용 보기를 살펴보죠. 새로 생성된 이벤트 언더바 02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와 렌더 파일 폴더가 보이고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에는 없었던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가 보입니다.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에는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가 없죠. 임포트 미디어를 할 때 크리에이트 옵티미즈 미디어와 크리에이트 플럭시 미디어를 선택하고 임포트하게 되면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에는 옵티미즈와 플럭시의 형태로 변환된 영상 파일들의 바로가기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컷 편집을 한 후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언더바 01로 불러온 미디어 클립으로 간단한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의 클립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파인더를 열고 파일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죠. 루트 폴더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내용을 살펴보죠. 이벤트 언더바 01의 파일로 편집을 했죠. 프로젝트 언더바 02 폴더에는 변화가 없고요.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렌더 파일 폴더는 어떨까요? 앞에서 생성되었던 피크 데이터 외에 썸네일 미디어 폴더와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가 보입니다. 컷 편집 후 생성된 것인데요.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를 먼저 볼까요? 네, 4개의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컷 편집에 사용된 클립이 4개여서 4개의 렌더 폴더가 생성된 것일까요? 만일 제 추측이 맞다면 컷 수가 늘어날수록 렌더 파일의 수가 늘어나겠죠?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의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89.9MB입니다.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고 원본 영상의 용량을 확인해 보죠. 어떤 파일이었죠? 네, 컷 편집에 사용된 원본 영상의 총 용량은 120.1MB입니다. 렌더 파일의 용량이 원본 파일의 용량보다 2배 이상 더 크네요. 편집을 하면서 렌더 파일은 계속 생성되고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편집 도중이나 편집 완료 후 렌더 파일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이벤트 언더바 02로 임포트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컷 편집을 한 후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언더바 02의 미디어들은 임포트할 때 크리에이트 옵티미즈 미디어와 크리에이트 플럭시 미디어를 설정한 후 임포트한 영상 파일들입니다. 이 파일들을 이용하여 컷 편집을 하면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죠. 새우 만두를 먹는 장면으로 컷 편집을 하겠습니다. 단양 구경시장 혹시 아시나요? 단양 구경시장의 새우 만두인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컷 편집을 마치고 파인더를 열어서 파일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죠.
루트 폴더에는 변화가 없고요.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언더바 02 폴더를 열어볼게요.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렌더 파일 폴더는 어떨까요? 역시 변화가 없네요.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를 열어볼게요. 여기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가 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면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네요. 파이널 컷 옵티미즈 미디어 폴더 안에 있는 변환된 미디어 파일들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렌더 파일이 아닌데요. 그럼 렌더 파일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를 열어볼게요. 렌더 파일 폴더 안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렌더 폴더가 8개로 늘어났습니다. 컷 편집된 클립도 8개. 그렇다면 렌더 파일은 이곳에 생성된다는 말이네요. 왜일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벤트 언더바 02 폴더에는 프로젝트 폴더가 없죠. 숫자로 된 이벤트 폴더에는 프로젝트 언더바 01 폴더가 있지만 프로젝트 언더바 01 프로젝트에서 컷 편집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언더바 02 프로젝트에서 컷 편집을 했죠.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 안에는 프로젝트 언더바 02 폴더가 있고 프로젝트 언더바 02 프로젝트로 컷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 언더바 01 폴더 안에 렌더 파일이 생성된 것입니다. 즉, 렌더 파일 폴더 안의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는 컷 편집에 사용된 프로젝트 폴더가 있는 이벤트 폴더에 생성되고 그곳에 렌더 파일들이 쌓인다는 얘기죠. 루트 폴더로 가서 용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총 용량을 확인해 볼게요. 30.19GB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총 용량은 얼마일까요? 라이브러리의 용량은 449.9MB입니다. 1GB도 안 되는 용량이죠. 오리지널 미디어의 용량은 1.69GB, 옵티미즈 미디어의 용량은 25.79GB, 플록시 미디어의 용량은 2.26GB입니다. 오리지널 미디어의 용량이 1.69GB인데 옵티미즈와 플록시로 변환된 파일의 용량이 오리지널 미디어의 용량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맥 컴퓨터의 사양과 저장 공간의 용량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고사양의 맥을 사용하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오리지널 미디어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맥이 고사양이고 저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옵티미즈 미디어를 사용하고 저사양의 맥을 사용하고 있다면 플록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편집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HDD 하드디스크에 이동하여 보관하죠. 지금 파인더에 보이는 맥 작업 하드가 바로 보관용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날짜로 구분되는 폴더를 만들고 편집 본들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다른 저장 매체로 편집 자료를 이동하면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소스의 경로를 다시 정리해 줘야 하는데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편집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라이브러리를 정리하고 용량을 줄여보죠. 자,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면 파이널 컷이 실행되면서 창이 하나 뜨죠. 라이브러리의 일부 저장 위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있네요. 라이브러리의 위치 경로를 다시 설정해 달라는 뜻이겠죠. 미디어의 경로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미디어의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초이스를 클릭합니다. 현재 라이브러리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초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브러리가 열리긴 했는데 영상이 미싱 파일로 뜹니다. 리링크 파일을 해서 파일의 경로를 재설정해줘야 합니다. 리링크 파일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선택되어 있지만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리링크 파일을 하기 위해 N메뉴의 파일, 리링크 파일을 보면 오리지널 미디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리링크 파일은 라이브러리가 선택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M 메뉴에서 파일, 리링크 파일을 보면 오리지널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죠. 오리지널 미디어를 클릭합니다. 경로가 맞지 않는 미싱 파일들이 보입니다. 저는 All을 선택했지만 Missing을 선택해도 됩니다. Locate All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의 경로와 위치를 설정합니다.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그냥 루트 폴더를 선택하면 되고요. 만일 중복되는 파일명을 사용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경로로 설정해야 합니다. 초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호환되는 파일을 확인한 후 일치된 파일이 표시됩니다. 리링크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가출했던 파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자, 이제 파일 경로 정리가 완료됐으니까 용량을 줄여볼까요? 용량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인더에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용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74.83GB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을 우클릭한 후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날짜로 표기된 폴더를 클릭합니다.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볼까요? 파일들이 보이는데 모두 바로가기 파일들입니다. 이 바로가기 파일들은 앞에서 보셨던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파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렌더 파일 폴더를 열어보죠. 편집 중에 렌더링된 파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용량을 확인해 볼까요? 74.82GB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라이브러리 총 용량이 74.83GB였으니까 렌더 파일이 라이브러리의 총 용량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를 열고 용량을 확인해 보죠. 74.76GB네요. 네, 이 녀석만 삭제해줘도 되겠습니다. 막 삭제해도 되는 거냐고요? 네, 렌더 파일은 모두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해주고 삭제합니다. 삭제할 때 휴지통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삭제하려면 옵션과 커맨드와 딜레이트 키를 함께 눌러주면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깨끗하게 삭제됐습니다. 렌더 파일 폴더의 용량을 확인해 보죠. 오호, 58.2MB네요. 두 번째 방법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렌더 파일을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열고 진행 중인 렌더링을 멈춥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M 메뉴에서 파일, 딜레이트 제네레이트 라이브러리 파일을 클릭합니다. 창이 뜨면 딜레이트 렌더 파일에 체크를 하고 All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렌더링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변했죠? 렌더링을 멈춤으로 해놨기 때문에 렌더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편집하다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뜰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제 최종 용량을 확인해 보죠. 편집본 전체 용량은 12.54GB입니다. 정리 전의 용량은 86.97GB였죠. 74.43GB의 용량을 확보했네요. 여기서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용량을 확인해 보면 12.43GB네요. 원본 영상 파일을 제외하면 110MB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 깨끗하게 포맷된 저장 매체를 준비했고요. 파이널 컷 프로 역시 완전 초기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줘야겠죠. M 메뉴에서 파일, 뉴,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저장 매체를 선택합니다. 저는 미리 3개의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촬영본 폴더에는 cam_01, cam_02 폴더가 있고 각 폴더에는 편집에 사용될 영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백업 _01, 파일 백업 _02의 빈 폴더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폴더 안에 각각 다른 편집 방법으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를 선택하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파일 백업 언더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가 생성되었죠. 라이브러리 아래에 날짜로 된 이름을 가진 이벤트가 자동 생성되었는데요. 이 이벤트의 이름을 파일 백업 언더바 01이라고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벤트를 우클릭하고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죠. 프로젝트의 이름도 파일 백업 언더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OK 클릭. 네, 프로젝트가 생성됐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 이벤트 안에 임포트 미디어를 해주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촬영본 폴더 안의 캠 언더바 01을 열고 영상 파일들을 선택한 후 카피 투 파일 백업 언더바 01을 선택하고 임포트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옵티미즈 미디어와 크리에이트 플록시 미디어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임포트 셀렉티드를 클릭합니다. 미디어들이 생성되었죠? 자, 파일 백업 언더바 01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앱 메뉴에서 파일, 뉴,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를 선택하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파일 백업 언더바 02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자동 생성된 이벤트 이름을 파일 백업 언더바 02라고 변경해 줍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라는 이름의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파일 백업 02 이벤트 안에 임포트 미디어를 해줍니다. 이번엔 캠 언더바 02 폴더 안의 영상들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설정은 앞과 동일합니다. 임포트 셀렉티드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스펙터를 보죠. 라이브러리 프로퍼티스, 즉 라이브러리 속성이죠. 여기 경로와 라이브러리 이름이 보이고요. 아래를 보면 스토리지 로케이션스가 있죠. 네, 저장 위치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의 모디파이 세팅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저장 위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위치를 볼까요? 미디어의 위치는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로 되어 있고요. 모션 컨텐츠의 위치는 인 모션 템플릿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시는 인 라이브러리, 백업은 파이널 컷 백업으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가면 위치 경로가 뜨는 것이 보이시나요?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는 수정하지 않고 기본 위치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 클릭. 자,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스펙터의 모디파이 세팅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위치는 인 라이브러리로 하고 모션 컨텐츠 캐시의 위치도 인 라이브러리로 설정해 줍니다. 인 라이브러리로 설정하면 해당 파일을 라이브러리 안에 저장하게 됩니다. 백업은 Choose를 클릭하고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를 선택합니다. 만일 백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필요 없다면 Do Not Save를 선택하면 됩니다. OK 클릭.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를 볼까요?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그 안에 원본 영상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한 후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하여 라이브러리를 열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가 있죠. 이 폴더는 이벤트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 또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가 있죠. 이 폴더는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확인한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의 영상과 연결된 바로가기 파일들입니다. 렌더 파일 폴더를 열어보죠. 아직 컷 편집을 하기 전이라서 피크 데이터 폴더와 썸네일 미디어 폴더만 보입니다.
이처럼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는 기본 세팅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일 구조입니다. 자, 이제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의 파일 구조를 보죠.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어 있고 그 안에 원본 영상들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폴더를 열어보면 파일 백업 언더바 02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요.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습니다. 렌더 파일 폴더에는 피크 데이터 폴더만 있네요. 어때요? 분명히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는 모디파이 세팅에서 경로를 in 라이브러리로 설정했는데 기본 설정으로 세팅한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와 차이가 없죠? 왜죠? 왜일까요? 네, 다시 팟컷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후 인스펙터의 모디파이 세팅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확인해 보죠. 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라이브러리 안에 미디어가 저장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아주 중요한 과정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컨솔리데이트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통합 과정을 거쳐야만 폴더와 파일 구성이 완료됩니다. 클릭해보면 미디어 대상은 인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 어떤 미디어들을 포함할 것인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포트 미디어를 실행할 때 크리에이트 옵티미즈 미디어와 크리에이트 플럭시 미디어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오리지널 미디어에만 체크하면 되지만 옵티미즈 미디어와 플럭시 미디어까지 모두 체크하고 콘솔리데이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죠. OK를 클릭합니다. 창이 하나 뜨는데 일부 클립에는 최적화된 플럭시 미디어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 안에 미디어를 트랜스코드 하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트랜스코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열고 확인해 보죠. 트랜스코딩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네, 클립들이 트랜스코딩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코딩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그대로 있네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볼까요?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폴더를 열고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확인해 보면 바로가기 파일들이 사라지고 복사된 원본 영상들이 있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 원본 영상들이 있고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의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에는 바로가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로 백업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컷 편집을 진행한 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프로젝트를 열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프로젝트를 열고 간단한 컷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2를 보면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그대로 있고요.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보면 렌더 파일 폴더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렌더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변화죠. 이번엔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파일 백업 02 폴더가 보입니다. 이 폴더는 백업 폴더입니다. 앞에서 모디파이 세팅을 수행할 때 백업의 경로를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로 했기 때문에 편집 작업이 수행되면 백업 파일들이 이곳에 자동으로 생성되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을 보면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변화가 없고요. 렌더 파일 폴더에는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렌더 파일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트랜스코드 미디어 폴더에는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와 플럭시 미디어 폴더가 생성되었는데요. 앞에서 컨솔리데이트를 수행할 때 옵티미즈 미디어와 플럭시 미디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미디어 폴더에는 옵티미즈로 변환된 영상 파일들이 생성되고 플럭시 미디어 폴더에는 플럭시로 변환된 영상 파일이 생성된 것입니다. 앞에서 파일 백업 언더바 02 프로젝트를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안의 미디어로 컷편집을 했는데요. 다른 라이브러리 안의 미디어 클립들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의 미디어 클립들을 가져와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클립을 타임라인에 올리면 메시지 창이 하나 뜹니다. 라이브러리 간의 클립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클립과 미디어는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에 복사됩니다. 외부 폴더에 저장된 미디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계속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편집이 끝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인더를 열고 확인해 보죠. 백업 폴더와 파이널 컷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는 큰 변화가 없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안의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3개의 바로가기 파일이 보입니다. 파일명을 보니까 편집에 사용된 파일 백업 언더바 01 이벤트 안의 미디어 클립과 같네요. 파이널 컷 프로로 돌아와서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인스펙트에서 컨솔리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 작업을 해줍니다. 옵티미즈 미디어와 플럭시 미디어를 생성하겠냐고 또 물어보죠. 트랜스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인더를 열고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 안의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이벤트 안의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를 열어보면 바로가기 파일은 사라지고 파일 백업 언더바 01 이벤트에서 복사된 3개의 영상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듯 다른 라이브러리 안의 미디어 클립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면 컨솔리데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 작업을 다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러리의 백업 테스트를 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02라는 폴더와 파일 백업 언더바 02-02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1 폴더 안의 라이브러리 파일과 오리지널 미디어 파일을 모두 파일 백업 언더바 01-02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파일 백업 언더바 02 폴더 안에는 백업, 오리지널 미디어,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죠. 그 중에서 라이브러리 파일만 파일 백업 언더바 02-02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파일 백업 언더바 01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봅시다.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미싱 파일이 뜨죠? 파일의 경로가 맞지 않을 때 뜨는 에러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한다? 네, 리링크 파일을 해줘야죠. 네, 완료됐네요. 파일 백업 언더바 01처럼 기본 세팅 방법으로 편집 작업을 한 후 백업으로 인해 위치가 변경되면 위치가 바뀔 때마다 리링크 파일을 해줘야 하죠. 만일 라이브러리의 수가 많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파일 백업 언더바 01의 방법으로 편집 작업을 하면 오리지널 미디어 파일들이 라이브러리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저장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파일의 경로가 바뀌게 되고 라이브러리 패키지 내부 오리지널 미디어 폴더 안에 바로가기 파일들이 바뀐 경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미싱 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위치 이동한 파일 백업 언더바 02 라이브러리를 실행해보죠.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짜잔! 미싱 파일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파인더를 열어보죠. 파일 백업 언더바 01의 방법은 백업 관리를 하거나 이동 작업 시 매우 불편합니다. 저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편집 작업을 했었죠. 파일 백업 언더바 02의 방법은 라이브러리 파일만 이동하면 되고 리링크 파일을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이제 이동, 카피, 백업 어떤 것을 하든 그리고 몇 번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라이브러리 파일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파인더에서 동영상, 파이널 컷 백업 폴더를 열어보면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했던 영상 제목과 동일한 폴더명의 폴더들이 보입니다. 최근에 편집했던 팝컷 모션 트래킹 폴더를 선택해보죠.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백업 라이브러리 파일들입니다. 용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백업 라이브러리 파일에는 음악, 영상과 같은 미디어 파일들은 백업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내용을 보면 비어있거나 컬런트 버전 FCP 이벤트라는 이름의 파일만 보입니다. 컬런트 버전 FCP 이벤트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확장자명이 FCP 이벤트라고 되어 있으면 이벤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요. 플렉소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으면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주기적으로 편집 과정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원본 라이브러리 파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원본 라이브러리 파일에도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존재합니다. 원본 라이브러리 파일을 우클릭하고 패키지 내용 보기를 클릭합니다. 날짜로 표기된 이벤트 폴더를 열어보면 이곳에도 컬런트 버전 FCP 이벤트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원본 라이브러리에도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있는데요. 백업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과 원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의 차이가 뭘까요? 백업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일정 시간별로 기록되고 원하는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확인 혹은 재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요. 원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은 최종 편집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업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언두 혹은 커맨드 Z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고, 원본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세이브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업 라이브러리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죠. 최종 작업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어보죠. 자막 작업까지 모두 완료된 완성본입니다. 자, 백업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볼까요? 앱 메뉴에서 파일, 오픈 라이브러리, from 백업을 클릭합니다. 리스토어 from, 어디에서 보관하겠냐는 것이죠. 클릭해보면 백업 라이브러리들이 주르륵 열립니다. 요일, 날짜, 연도, 시간, 버전이 보입니다. 4월 23일 오전 11시 52분에 저장된 백업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열어보죠. 사이드바를 보면 백업 라이브러리가 열렸죠? 선택하고 그 안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으로 열리죠? 인트로 부분의 편집과 끝부분의 편집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편집 중에 렌더링 오류나 편집을 뒤집어야 할 경우 원하는 시간에 백업 라이브러리를 열고 되돌려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백업 라이브러리로 열면 파일 구조에 변화가 있을까요? 파인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죠. 불러온 백업 라이브러리가 편집 원본 루트 폴더에 저장되어 있네요. 라이브러리 명이 백업 라이브러리와 동일합니다. 원본 라이브러리가 열리지 않거나 실수로 삭제되었을 경우 당황스럽죠? 그럴 땐 백업 라이브러리를 바로 실행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컷 백업 폴더에서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바로 실행해보죠.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파인더를 열어서 확인해보죠. 불러온 백업 라이브러리가 편집 원본 루트 폴더에 또 저장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원본 미디어의 위치가 변경되지만 않는다면 백업 라이브러리는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물론 원본 라이브러리에서 이상 없이 편집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피치못해 원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백업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볼까TV의 볼까였습니다. 해볼까TV. 다음에 또 봐요.